안녕하십니까. 원형 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131강 부친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6번째가 되는데, 이 재가 부친이 되겠죠. 부친. 그리고 인수는 이제 모친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 재와 인이 싸우면 원래 재극인하게 되어 있어요. 재극인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재의 세력이나 인수의 세력이 동등하면 재인불해가 되어서 이혼이나 이런 부모 불합 이런 상태에 이르진 않지요. 그런데 이 재와 인수가 전투를 하게 되면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명조의 일가는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역시 많은 불편과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임신, 병호, 무호, 기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토일주가 5월에 태어났거든요.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무토는 사실 5월에 태어나면은 양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인격이 될 때 사실은 여기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양인의 사나운 기질이 순화되는 것인데요. 이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재가 됩니다. 아버지죠. 여기가 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병화가 이제 무토의 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아버지는 신금을 깔고 있어서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길을 가지고 있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양인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오중에는 기토하고 정화가 들어있는데, 무토 입장에서 보면 요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 보면 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 또한 기질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임충 하면은 의견이 대립돼요. 어느 한쪽이 지려들질 않습니다. 그럼 일간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일간은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태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설계되는 이 무토 입장에서는 살인상정의 모습을 띤 좋은 사주이긴 하지만, 이 부모가 서로 쟁투를 벌여서 만일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무토는 이 왕한 세력을 설계할 그러한 곧 용신이 될 그러한 육친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본다면은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토로 왕한데 거기에 어머니라고 하는 인수는 더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태왕한 그런 명조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태왕한 사주의 경우는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무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부와 모가 서로 쟁투를 벌이게 된다면 이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설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육신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 이혼, 다시 말해서 일간의 인수와 재가 결국은 충돌함으로써 이 무토는 일찍이 가정의 아픔을, 가정이 파산됨으로 해서 오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운을 본다면은 아버지 쪽으로 운이 흘러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질 또한 양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은 이 인수 쪽이 깨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토일주는 오히려 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유익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들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자신에게 협조적인 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전부 협조적인 운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어머니가 퇴출되는 그런 모습이 드는데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머니는 좌우충 이러한 형상을 맞아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을 가장 싫어해요. 양인이 충되면은 그것은 그 양인의 그 험한 기질, 거기에 이 자수라고 하는 관에 의해서 완전히 파란만장한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가 이때 깨져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재인이 서로 상전하면, 싸우면 부부 불합, 결국은 이혼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주가 놓여있는 일간이 놓여있는 일주, 그 다음에 월주. 이 월주는 부모, 특히 아버지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월주라고 한다면은 천간이 아버지, 지지가 어머니 이런 상태니까 부모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1월에 흉살이 놓이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흉살만 놓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따를 때에는 형이나 충이나 그 다음에 이것이 우선하고요. 여기에 흉살이 더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월에 흉살만 놓여가지고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와의 어떤 불화, 의견의 어떤 대립 이런 것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파산이나 그 유산으로 사업을 하면 오히려 완전히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에는
흉살만으로는 너무 과하다 싶어요. 그래서 항상 형중극 플러스 흉살, 이것이 모든 재앙의 하나의 공식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월은 갑인으로 되어 있고요. 일은 경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주와 일주가 갑경충, 인신충이 되어 있어요. 갑경충, 인신충.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에서도 뜻이 안 맞아요. 또 현실에서도 부딪힙니다. 원래 인신충 하면은 뭐 역마지살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합하기보다는 흩어져요. 여기 경금의 세력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기 경신과 그 옆에 놓여 있는 기토라고 하는 인수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해요. 그런데 이 갑인, 수는 목을 생하니까 이 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재다 신약이죠. 경금이 양간이라서 종을 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러한 많은 재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재다 신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 재가 많고 일간은 신약하다는 얘기인데 이 재다 신약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그 받는 고통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재다 신약이 심하면은요 빌어먹는 팔자예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유산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파산하는 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 볼 때 나와 부모의 자리를 잘 견주어 봐야 돼요. 그때 누구와 화합하고 누구와 충돌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협조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니까 또는 자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굽히지 않는 그러한 뜻을 내세운다면은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선 흉살이라고 했는데 이 흉살만으로는 파산이나 이런 것에 이르기는 어렵다. 근데 여기 인신충이 되고요. 운에서 세운이 됐든 월운이 됐든 여기에 사가 개입이 되면은 인사신이라고 하는 형이 또한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살이 된다면은 여기 묘신, 기문간살 같은 것이 놓여 있네요. 그 묘신 같은 기문간살 이런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반드시 형, 이거는 충이 돼 있고 또한 운에 따라서 형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성이 기신일 때 사람에 따라서 이 재성이 희신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왕제왕하다. 내가 신왕하면서 제가 왕하다. 제가 용신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재성이 기신이다 라는 얘기는
귀신이다는 얘기는 그 명조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불화나 어떤 서로 화합할래야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친과 불화가 생기고 부친의 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자, 갑자, 무신, 김이라고 하는 명조가 있는데요. 이 무토일주의 세력이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서 이런 와 이것밖에 없어요. 등령하지 못했어요. 득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세력밖에 없어요. 그 세력도 이렇게 서로 군집을 이루고 있질 못하고 간목에 의해서 극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려서 이 목국토가 되고 토국선을 하고 이 무토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그러면은 이 목이 무토한테는 평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재잖아요. 토국수, 재가 되잖아요. 여긴 신자, 수국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왕한 재가 이 간목이라고 하는 평관을 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재가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을 이루어서 평관을 생하고 무토는 결국은 평관의 극을 받아서 재관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럴 땐 이 재가 귀신이다. 그러면은 부모 덕도 없고 또한 부친과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친, 재, 편재가 없으면은 정제로서 대용한다 그랬죠. 재성과 관련 있는 말씀을 131강에서 이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친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수라고 하는 육친이 되겠죠. 부와 이 모친이 되는 인수, 그것은 실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50%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사주 내에서 잘 살펴서 간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해서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